안녕하세요. 주식 애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어느덧 2024년의 달력도 딱 한 장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유난히 길었던 공모주 혹한기, 공모주 한파가 위츠와 교보 17호 스펙으로 인해서 좀 한풀 꺾이나 조금은 온기가 돌려나 싶은 생각들 다들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위치의 상장일 3분봉 차트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 시초가는 6,780원, 공모가보다 6% 정도 높은 선에서 출발을 해서 단숨에 고가 23,850원까지 찍었습니다. 273%까지 끌어올린 거죠. 그러니까 시초가에만 들어갔어도 빠르게 20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돈 복사를 할 수 있었다. 라는 뜻입니다. 위치의 맛을 본 사람들은 본 사람들대로, 그리고 그 맛을 못 본 사람들은 또 못 본 사람들대로 그 다음 위치 같은 종목을 찾는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와중에 당분간은 일반 기업의 상장이 없기 때문에 교보 17호 스펙에도 수급이 들어와 줬습니다. 시초가는 2,150원에서 출발했는데 고가는 5,380원, 공모가보다 169% 높은 수준까지 찍어줬다. 네, 스펙에도 이상급등 형상이 다시 찾아온 상태입니다. 그동안 막 억눌려 있던 그런 한들이 막 분출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모주 시장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은 있고요. 12월에 상장하는 공모주들을 통해서 추가로 확인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공모가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무지성으로 수급이 유입되기보다는 좀 선별적으로 상장일에 반응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토모큐브부터 위츠까지 해서 고난의 길을 장시간 걸어오면서 그래도 갈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대충은 감을 잡아볼 수가 있었죠. 밸류를 떠나서 공모가가 10,000원 미만으로 저렴하라든지 기존 주주의 비중이 낮아야 한다든지 유통가는 금액이나 시가총액이 좀 많이 가벼워야 한다든지 이런 조건들. 그래서 오늘 12월 미리 보기 영상에서는요, 막 기업별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상장일의 수급 쏠림의 가능성이 좀 있을 만한 공모 구조나 조건들 위주로 아주 간단히만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조건과 안 되는 조건들 간단히 정리를 해봤으니까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는 조건으로는 가벼울 것, 그리고 밸류 상관없이 공모가가 10,000원 미만이면 더 좋고, 흑자이면서 고평가되지 않은 밸류라면 더 좋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아주 낮거나 기존 주주의 단가가 공모가보다 높거나 이런 것들 위주로 챙겨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12월에 공모주를 준비를 해볼 텐데 일정이 좀 빡빡합니다. 1주차에는 스펙 2개와 오름 테라퓨틱, 아스테라시스, 벡트, MNC 솔루션 이렇게 있고요. 일정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2주차에는 온코크로스, 온코닉 테라퓨틱스, IST, 스펙 2개, 그리고 코넥스 이전인 듀켄바이오, 마지막으로 3A 로직스. 2주차가 굉장히 만만치가 않네요. 그리고 3주차에는 일반 종목 5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정이 다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옥석 가리기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일정부터 달력에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럼 1주차 종목들부터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름 테라퓨틱스는 제약 바이오 섹터예요. 항체 약물 접합체인 ADC 기술을 기반으로 항암제를 개발합니다. 암세포와 결합하는 항체에다가 약물을 붙여서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인 거고요. 실적은 22년에는 적자였는데 23년과 24년 3분기 누적으로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으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고요. 공모가 밴드는 30,000원에서 36,000원. 밸류를 떠나서 조금 비싼 느낌은 있긴 하네요. 게다가 기존 주주의 비중이 63.98%로 높고 유통가는 금액도 상단 기준 2,999억 원, 시가총액은 7,714억 원으로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막 좋아할 만한 조건은 아니다. 그러면 공모가가 정말 매력적이지 않는 이상 여기다가 집중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스테라시스는 미용기기 업체인데요. 22일 기준으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일정 변동은 불가피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벡트. 우선은 주목할 만한 1번 타자라고 생각해요. 디지털 사이니지. 전자 광고판을 만드는 업체인데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공모가는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을 기반으로 산정이 됐으며 공모가 밴드는 3,500원에서 3,900원으로 엄청 싼 느낌입니다.
게다가 기존 주주의 비중이 0%.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 물량이 없어요. 이거 엄청나게 큰 메리트죠. 그리고 유통 가능 금액은 상단 기준 185억 원, 시가총액은 535억 원. 요거는 무조건 가는 조건입니다. 갈 만한 조건들의 교집합이에요. 그래서 별표 3개를 우선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MNC 솔루션. 올해 마지막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상단 기준으로 시가총액 8,820억 원,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방산용 모션 컨트롤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방산 섹터로 엮일 수가 있겠고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모가를 산정할 때 EV 에비타를 활용을 했고요. 24년 에비타 추정치를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PER로 그냥 평가를 한다면 밸류가 5천억 원대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에비타를 써서 밸류를 원하는 밸류까지 높였다, 고평가다 라는 논란이 벌써 시끌시끌합니다. 이게 규모가 이렇게 클 거면 공모가 욕심은 조금 내려놔야 성공적인 대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아예 더본코리아처럼 인지도가 높은 회사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래도 기존 주주의 비중은 0%이기 때문에 공모가가 잘 잡힌다면 관심은 가져볼 만하다. 자, 2주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코크로스는 AI 신약 개발 회사예요.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환매 청구권은 없습니다. 공모가는 27년과 28년 추정치 기반으로 산정됐고요. 1,100원에서 12,300원을 제시했네요. 기존 주주의 비중은 59.44%, 유통가능 금액은 431억 원, 시가총액은 1,459억 원, 상단 기준으로. 우선 추정치 기반의 공모가인데다가 기존 주주의 비중이 높으면 쉽진 않아 보입니다.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제일약품의 신약 개발 자회사라고 하고요. 얘도 신약 개발이네요. 여기도 최근에는 적자입니다. 27년 추정치 기반의 공모가고 밴드는 16,000원에서 18,000원 산정을 했고요. 기존 주주의 비중은 42.89%, 유통가능 금액은 489억 원, 시가총액은 1,945억 원. 뭐 딱히죠. 다음으로 IST는 반도체 세정 장비를 주로 SK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HBM 특화 제품을 만들어서 HBM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2년과 23년은 적자였는데 24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턴어라운드 성공. 그리고 공모가는 25년, 26년 추정치 기반으로 산정했고 밴드로 9,700원에서 11,400원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주주의 비중은 56.75%, 유통가능 금액은 422억 원, 시가총액은 1,061억 원. 얘도 공모가가 얼마로 확정되는지가 좀 중요하겠어요. 다음으로 듀캠바이오는 코넥스 이전 상장이고요. 방사성 의약품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도 흑자를 내고 있긴 하고요. 공모가는 4개 분기 합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PSR 적용해서 산출했습니다. 밴드는 12,300원에서 14,100원. 이게 또 매출액 기준이라서 평가하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기는 하고 코넥스 이전답게 기존 주주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87.06%. 유통가능 금액도 상단 기준 1,539억 원으로 굉장히 무거운 편이고요. 그러면 얘도 딱히 손이 가진 않죠. 기존 주주 비중이 높고 무겁기 때문에. 다음으로 3A 로직스입니다. NFC, 근거리 무선통신 반도체 팹리스 회사입니다.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25년, 26년, 27년 추정순이익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했습니다. 밴드로는 15,700원에서 18,200원 제시했네요. 기존 주주의 비중은 40.03%로 좀 있는 편이고 유통가능 금액이나 시가총액 모두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주차는 많기는 한데 거의 다 미래 추정치 기반의 공모가면서 공모가 밴드가 뭐 10,000원 미만인 게 거의 보이지 않고 기존 주주의 비중도 높고 가볍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공모가가 얼마에 확정되느냐가 좀 중요하겠어요. 밴드 하단이나 하단 미만으로 확정이 돼서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가 공모가보다 높아진다든지 유통가능 금액이 더 가벼워진다든지 이런 변화들이 생겨야 그나마 들여다볼 만하겠습니다. 자, 그럼 3주차로 넘어갈게요. 3주차에도 5종목이 있는데 아이지넷은 보험 추천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판매 청구권 6개월이 붙기는 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판매 청구권은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 공모가는 26년 추정치 기반이고요. 공모가 밴드로는 6,000원에서 7,000원이 제시됐습니다. 공모가가 10,000원 미만이긴 한데 기존 주주의 비중이 63.43%로 좀 높고
유통 가능 금액은 상단 기준 383억 원, 시가총액은 약 1276억 원이라 요게 조금 하단에서 확정이 된다, 하단 미만 또는 하단에서 확정이 된다 그러면 좀 메리트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는 조금 애매하다. 자, 모티브링크는 자동차 변압기 전문인데 친환경 자동차의 교류 전력을 직류 전력으로 변환하는 부품이나 높은 전압의 전류를 낮은 전압으로 바꾸는 부품이나 직류 전력을 교류로 바꿔주는 인버터 이런 것들을 생산합니다. 흑자 기업이고 공모가는 24년 3분기 누적을 연환산한 순이익을 적용을 했어요. 어쨌든 과거 기준으로 산정을 했고 밴드로 5,600원에서 6,400원을 제시했습니다. 만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19.93%로 낮은 편이고요. 유통 가능 금액이 상단 기준 229억 원, 시가총액은 793억 원, 가볍습니다. 그래서 관심 두 번째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삼양 NC캠은 국내 최대의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소재 전문 기업인데요. 포토레지스트는 빛에 반응하는 감광 재료를 얘기하고요. 반도체 웨이퍼의 미세한 회로를 그릴 때 꼭 필요한 소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흑자를 기록 중이고요. 공모가는 EV 에비타로 산출했더라고요. 요거 그래서 PER로 평가는 한번 해봐야 될 듯하고 기존 주주의 비중은 58.54%로 좀 높고요. 상단 기준 유통시총은 382억 원에 시가총액은 1949억 원. 이 삼양 NC캠은 공모가가 적당한 수준에 확정이 된다면 그냥 무난하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파인메딕스, 소화기 내시경 시술 기구를 만드는 회사인데 22년과 23년은 흑자였지만 24년에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27년 추정치를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했습니다. 밴드로는 9,000원에서 만원을 제시했네요. 기존 주주의 비중은 44.02%로 좀 있긴 한데 유통 가능 금액이 161억 원, 시가총액은 563억 원으로 극도로 가볍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밸류를 떠나 수급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 마지막으로 데이원 컴퍼니는 패스트 캠퍼스로 알려진 성인 온라인 교육 스타트업인데요.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판매 청구권 3개월이 부여됐고요. PSR, 매출액 기준으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네요. 공모가 밴드는 22,000원에서 26,700원. 요것도 밸류를 떠나서 조금 비싼 느낌이 들긴 합니다. 기존 주주의 비중도 74.03%로 매우 높습니다. 유통 가능 금액 또한 상단 기준 1,399억 원으로 무겁고요. 그래서 매력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2월 공모주들 조건 위주로 좀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수급이 조금 살아난다 싶으면 분위기를 반영해서 전략에도 수정은 필요하겠고요. 회사에 대한 내용도 더 살펴봐야 되고 공모가에 대한 평가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도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와 함께 반전 포인트들이 생겼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네, 오늘은 그냥 세력들이 좋아하는 조건들 위주로 확실히 갈 만한 것은 뭐가 있는지 전략적으로만 살펴봤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주는 12월을 위해서 마음을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가져가세요. 12월에 조금 더 온기가 돌고 내년에는 완전히 화사한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와는 28일에 DB금융 제13호 스펙의 상장 라이브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